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MC 남혜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피부가 빨갛고 간지럽게 오돌토돌 부풀어 오르는 걸 두드러기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인구의 20%는 평생에 한 번 무조건 두드러기를 겪게 된다고 할 만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한 번 생기면 길어도 하루 안에 가라앉지만 거의 매일 올라왔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하는 두드러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반복되는 두드러기가 있다면 굉장히 신경 쓰이고 또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내 피부 위에 오돌토돌 두드러기, 대체 왜 생기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삼성서울병원 피부과 오세진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피부과 오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두드러기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증상이고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의학적으로 두드러기가 어떤 건지 좀 정확히 알고 싶어요. 두드러기란 이제 피부가 부풀어 오르면서 가려움증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대개 3-4시간 이내에는 가라앉게 됩니다. 이 두드러기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비만세포입니다. 어떤 특정 상황에서 피부 밑에 있던 비만세포가 자극을 받게 되면 비만세포 내부에 있던 히스타민과 같은 물질들이 분비가 되고 이것들이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확장시키게 되는데요. 이때 피부가 부풀어 오르면서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증상이 피부 알레르기와 굉장히 비슷하게 들리는데 그래서 그런지 두드러기를 알레르기랑 같은 뜻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동일한 질환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엄밀히 말하면 같은 질환이 아닙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은 외부에 있는 적의 침입에 맞서기 위해서 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런 면역 반응이 과하게 일어나서 우리 몸을 도리어 해치는 경우를 과민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외부의 항원, 꽃가루나 반려동물의 털, 음식과 같은 것들에 의해서 이러한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알레르기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피부 알레르기에는 두드러기뿐만 아니라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다양한 여러 질환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드러기의 원인이 알레르기일 수도 있지만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두드러기는 알레르기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히스타민이 활성화되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두드러기와 알레르기를 같은 질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좀 말이 나온 김에 이 두드러기의 원인이 대체 뭔지 좀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어요. 네, 두드러기의 원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비만세포를 자극하는 모든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드러기는 또 종류에 따라서 원인을 다르게 볼 수 있는데요. 두드러기에도 종류가 있는 건가요? 크게는 급성 두드러기와 만성 두드러기로 나뉩니다. 이 급성 두드러기의 경우에는 약물이나 음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 두드러기는 다시 한번 만성 유발성 두드러기 그리고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로 종류가 나누는데 만성 유발성 두드러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압박이나 열, 추위, 물과 같은 물리적인 자극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는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는 원인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부 환자들의 경우에는 자가 항체가 히스타민을 나오게 해서 두드러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치료도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환자분들이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원인을 제거해야지 더 이상 두드러기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성 두드러기의 경우에는 70에서 90%가 원인을 찾기가 힘들어서 사실 원인을 제거해서 치료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혹시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검사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알레르기 검사 등으로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검사상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알레르기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지만 실제로 이 증상과는 연관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만약에 음식이 꼭 의심이 된다 이런 경우라면 우선 음식물 유발 검사를 통해서 이 증상과 정말 연관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연관성이 입증이 되었다면 특정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라 검사를 통해서 입증된 경우에는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또한 이 자가면역 질환과 연관이 있는 두드러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가면역 항체, 그리고 혈청 보채 검사, 자가혈청에 대한 피부 반응 시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 외에도 더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좀 없을까요? 신체적인 피로감이나 스트레스, 음주, 약제, 그리고 더운 환경과 같은 것들도 검사를 통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두드러기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피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이제 잠깐 음식 얘기를 좀 했었는데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두드러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이 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소아의 경우에는 호두나 땅콩, 그리고 우유, 달걀 과 같은 음식에 의해서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인은 게와 새우 같은 갑각류 때문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알레르기 검사를 해도 특별히 나오는 건 없지만 내 두드러기가 음식 때문인 것 같다. 음식이 원인은 아닐지 의심된다 하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럴 때는 생선 통조림, 소세지와 같은 가공식품, 아니면 치즈, 그리고 와인, 시금치, 토마토, 바나나와 같은 이 히스타민이 많은 음식들, 그리고 식품 첨가물, 방부제가 들어간 음식을 한 2, 3주 정도는 피해보고 하나씩 다시 시도했을 때 증상이 악화되는지 살펴보는 식이요법도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제한하는 시도를 하였을 경우에는 영양결핍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장기간 지속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식이요법으로 원인의 단초를 얻으실 수는 있지만 가장 정확한 거는 내원에서 검사를 받는 거니까요. 음식물을 제한하기 전에는 꼭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치료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치료하나요? 만성 유발성 두드러기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해당 원인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만성 두드러기는 특정 요인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선은 증상 조절을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를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간이나 신장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약제를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면서 증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용량을 좀 늘려보거나 종류를 좀 바꿔보면서 증상이 잘 조절되는 약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히스타민제를 복용을 해보는데 여러 가지로 바꾸어 보아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사이클로스포린과 같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면역 글로불린 E에 대한 항체 주사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면역 글로불린 E에 대한 항체 주사를 환자분들이 많이 시도해 보고 계시고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치료 옵션이 조금 더 다양해진 편입니다. 두드러기는 당장 큰일이 벌어지거나 또 응급실에 달려가야 될 질환은 아니지만 내 몸에 빨갛고 가려운 점들이 오돌토돌 올라와 있으면 누구라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두드러기가 반복된다면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오늘 오세진 교수님과 나눈 이야기가 두드러기로 고민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인사이트!